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 금요일 시장 또 조금 안 좋았죠? 최근 금요일마다 안 좋은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어제 아마존이 실적 발표 후에 오늘 급락하면서 나스닥 전체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게 하나의 원인이었고요. 또한 미국에서 10,000명 이하로까지 줄어들었던 코로나 확진자가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최근 1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도 오늘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덕분에 시장은 경기 전망을 조금 안 좋게 보면서 오늘 채권 수익률이 급락했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페드가 원하는 타이밍에 테이퍼링을 하기는 점점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주식시장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암호화폐는 최근 4만 달러를 두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가 유럽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오늘은 약간 약세였습니다. 이제 유럽 투자자는 바이낸스에서 선물 계좌를 신설할 수 없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 지나친 암호화폐의 선물 거래가 오히려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시장 안정과 변동성 제거에 도움이 되는 호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리고 얼마 전에도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중국에서 조건만 잘 갖추면 미국 시장의 IPO를 허용한다는 뉴스가 있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오히려 미국에서 중국 기업의 IPO를 막아버렸습니다. 이유는 중국이 무분별하게 규제를 하면서 그로 인해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미국 증시에 상장을 원하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의 반시장적 규제와 통제 리스크 보고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때까지는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IPO를 중단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이미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락한 주식들도 있는데요.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거 생각하면은 이 뉴스 때문에 하락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리고 오늘 중국 자동차주들은 오히려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뉴스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주식은 오늘 SEC가 말한 이 중국 정부의 규제와 통제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침없이 달리던 로쿠가 저항선에 한번 걸려 넘어진 이후에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은 사실 저항선을 못 뚫었을 때 자주 나오는 현상 중 하나죠. 또한 로쿠는 다음 주에 어닝 발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좋은 실적을 기대하고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감안해서 미리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치주의 대명사 중 하나인 프록터앤갬블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장중 한때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최고가 대비해서는 약간 밀려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거는 현재 각종 원자재와 또 유가 상승으로 운송 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향후 약간의 수익 감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이던스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몇몇 제품들은 원가 상승을 감안해서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은 실적을 기록한 가치주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거 나이키가 실적 발표하고 크게 올랐을 때 말씀을 드렸죠. 성장주는 이미 다들 겪으셔서 아시겠지만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오히려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면서 주가가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치주는 그렇지 않아요. 가치주는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한번 강하게 오르면 이후 추세적으로 계속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애시당초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로 확인된 실적으로만 움직이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치주죠. 프록터앤갬블은 현재 역대 최고가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2.3% 정도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오르면 같은 배당금이라고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은 내려가죠.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역대 최고가 근처임에도 2.3%의 배당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률이고요. 이 회사는 무려 59년 연속 배당금을 매년 올려온 배당왕 종목입니다. 배당왕, 디비던드 킹이죠.
이거는 50년 이상 배당금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올려온 기업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인데요. 프록터앤갬블은 무려 59년간 배당금을 1년도 빼놓지 않고 매년 올려왔습니다. 그 59년간 정말 별별 일이 다 있었겠죠. 전쟁도 있었고 경제 붕괴도 있었고 팬데믹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를 다 극복하고 1년도 빼놓지 않고 배당금을 올려왔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로 이 회사가 정말 얼마나 강력한 내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그냥 그 자체가 역사이고 증거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최대 산업용 특수가스 제조업체인 린데 PLC도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또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린데 PLC는 좋은 실적을 기록한 것 플러스 신고가를 확실히 기록하면서 이제 위에 저항 영역이 없는 청정 지역에 들어갔죠. 그래서 추세적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린데 PLC는 29년간 배당금을 올려온 배당 귀족입니다. 배당 귀족은 25년 이상 배당금을 매년 올려온 S&P 500 포함 종목에만 주어지는 호칭이죠. 한마디로 엄청 우량주라는 뜻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1.3%대로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주가가 너무 올라서 그래요. 배당금 자체는 29년간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내년 올리면 이제 30년대로 들어가는 거죠. 린데는 제가 지금 집필하고 있는 책에서도 다룰 기업인데요. 저는 사실 제 채널에서 이런 기업도 많이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주식도 한두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고는 싶은데 워낙 매일매일 이슈도 많고 또 다룰 내용들도 많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다루고 있지 못한데요. 언젠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런 가치주들도 틈틈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더나는 잠시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최근 델타 변이의 급증과 또한 화이자가 추진 중인 세 번째 부스트샷에 대한 기대로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된 이후 오히려 폭등했을 때와 정말 비슷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모더나는 지금 새로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그냥 포기하시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는 이미 주식을 낮은 가격에서 사셨던 분들이 즐기는 축제가 아닌가 생각을 되고요. 모더나를 노려보고 계신 분들은 한두 달 정도도 아니고 아주 길게 보고 주가가 또 반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느긋하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빅테크는 오늘 아마존의 영향으로 대부분 약세였죠. 아마존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고 이번 분기 성장률보다도 나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보수적인 가이던스가 이번에 신임 CEO가 취임하고 처음 맞는 새로운 분기다 보니까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설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원래도 가이던스가 굉장히 보수적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분명히 가이던스 이상의 실적을 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주가는 너무 싼 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두 주를 추가 매수를 했고요. 다만 현재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한 번에 사기보다는 며칠에 나눠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또다시 700의 저항선에 걸렸습니다. 장중 한때 거의 3% 가까이까지 상승하면서 700에 다시 도전을 했는데요. 결국 저항선을 못 뚫어서 뿅망치를 맞고 내려왔죠. 심지어 오늘은 운도 좀 없었습니다. 어제 상승 모멘텀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좀 좋았으면 시장에 등 떠밀려서 700을 뚫었을 텐데요. 시장이 등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고 끌어내렸습니다. 근데 뭐 이건 아쉽지만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오면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뚫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못 뚫지 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느긋하게 지켜봐야 하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좋은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모델 3 스탠다드 가격이 15,000위안, 약 2,300달러 정도 인하돼서 보조금을 받고 나면 235,900위안, 약 36,500달러 정도로
가격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델 3의 중국 내 경쟁력은 더 강력해지는 거죠. 뭐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같은 회사 내에 모델 Y 스탠다드가 27만 6천 위안으로 굉장히 싸잖아요. 그렇게 되면 25만 위안 정도의 모델 3와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서 카니발리제이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급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 내린 측면이 있겠고, 최근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이 낮은 차량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시장에서 현재의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의 테슬라는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죠. 근데 오히려 중국은 내리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 내 전기차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도 되겠고요. 동시에 중국 시장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 중국에서 좋은 루머가 흘러나왔는데요. 바로 기가상하에서 처음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졌던 테슬라의 컴팩트카, 이게 의외로 빠른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루머 단계인데요. 현재 이미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고 부품의 공급 업체들도 이미 공급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올해 말에 테스트 생산이 계획되어 있다는 루머가 있었는데요. 이 소문을 흘린 인플루언서는 실제 기가상하이 내부 소식통과 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적중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기가상하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입에서 직접 나온 말조차도 시기가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어도 실제로는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2021년 말 목표로 컴팩트카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시장을 정리해봤고요. 최근 금요일마다 장이 안 좋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시장의 투심을 크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 충분히 다시 기세를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테슬라도 조만간 700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주말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